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발언서고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영수 감염병 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권오현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이유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일반 현황 및 2에서 4조 보건위생과 부서 목표는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세대공감 올드앤뉴입니다. 보건소 신규 공무원 멘토링 운영 및 위생 인허가 부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만 원입니다. 보건소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추진하여 신규 공무원이 조직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생 인허가 부서의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위생 업무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규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집단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시 전파가 빠른 유치원, 학교, 감염 취약 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등 약 100개소가 대상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계속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조기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 3,555만 1천 원입니다. LED 포춘기 145대,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15대를 운영하고 해빙기 공동주택 집수정 및 정화조 유충구제와 하절기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속천 등 하천변 깔따구 퇴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사업비는 32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물테러 대비 자체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여 생물테러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정보 습득, 유관기관 업무 협력으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소아 야간 진료 실시 및 전담 병동 운영입니다. 소아 청소년 야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담 병동 운영으로 소아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아 전담 야간 진료 인원은 1,285명이었고 올해도 소아 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운영, 야간 진료 협력약국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780만 원입니다. 올해도 10회에 걸친 시민 대상 교육과 함께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계속 사업으로 식품 공중위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51만 원입니다.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업종별, 시기별 계획에 따른 지도 점검과 음식점 위생 등급제, 서비스 평가 실시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조 계속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예방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 안심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 중 위생 수준이 우수한 위생 등급업소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착한 식당, 안심 식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이 필요한 업소에는 금리 1%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적극 지원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1조 그 식품 공중위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조성 요거 좀 대해서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식품 위생업소 6,488개소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공중위생업소하고 889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근린생활 2종 그 업소에서 그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이렇게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도부터 좀 많이 강화 더 하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미처 이제 점검 나오시고 불시 점검 나가시잖아요. 때로 이제 미리 통보해주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속하시기도 위함도 있지만 계도하는 것도 목적이 있으셔갖고 나가시는데 점검을 받다 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더 관리가 된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좋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받아보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번거로운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가 잘 된다라고 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보통 안에 우리 이제 담당 업무가 식품위생이다 보니까 안에 쪽에 버려지는 거는 다 관리를 좀 하세요. 점검을. 그렇지만 이분들이 배출하는 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식 만들고 나면 음식물 뭐 양파를 깐다든지 아니면 야채를 다듬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실 때 이거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 옆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왜 음식물 우리 쓰레기봉투 여기다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제대로 해서 버리셔야 되는데 하천에 투기하는 위생업 우리 식당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이게 어디입니까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느 한 곳만 특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지금 현재 점검하시면서 그 잔반하고 처리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철저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가 이제 버려지는 오수입니다. 설거지물 버려지는 오수가 여기 이제 도기동 개촌천도 그렇고요.
금강면 이제 그 어디죠? 그 호숫가 주변 거기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고3 할 거 없이 양성 이제 특정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소장님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상황을. 그런데 이게 마구 버려집니다. 설거지 그 오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관련 부서와 관계 부서한테 업무 협조 좀 요청하셔가지고 그 하천이 오염되지 않게 아까 보니까 왜 깔따구 뭐 예방제도 쓰시고 뒤에 또 다른 사업에서는 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이 버려지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먹고 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지금 더 발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면 또 더 많이 아까 지금 설치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점검하시는 그 상황에 좀 플러스해 주셔가지고 점검표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 부분들 그를 같이 좀 점검을 주시면 훨씬 더 그리고 보건소가 지난번에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하니까 그 위생 그 우리 아니 근린생활 이종 업소에서들도 많이 좀 받아주고 왜 환경 자원순환과라든지 다른 과 하수과라든지 그것만 벌이로 보러 갔을 때 많이 어려워하세요. 힘들었다라는 그 고충을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점검 주시면 더 좋지만 함께 못 하시는 경우라면 그 점검표에 좀 추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우셔도 같이 하시면서 잘 계도하셔가지고 하천에다가 좀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개천천 그 도기동이거든요. 그 축현 맞은편 그쪽 특히나 심합니다. 거기 아주 특히나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성 저기 금강면 쪽도 그 오수 막 그냥 그 금강 호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속 말씀드려서 지금 오수관 전체적으로 작업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이제 하수과에서 그거 이제 다 오수관 설치하시겠다고 이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 나가셨을 때 지금 업소 많이 나가 이제 그 위생업소 많이 나가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6천 곳이 넘는 곳을 나가시는데 이때 같이 좀 점검하셔가지고 문제 있는 곳들은 그 조치를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선 먼저 계도해 주시고 네 그래도 안 될 때는 해당 부서가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민간 식품위생 감시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관련된 그 외식업지부라든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협조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이 지켜지는 게 지금 우리 굉장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소명 가지시고 네, 좀 사명감 있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소아 야간 진료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공심야약국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혹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협력약국 관련해서는 지금 이 선정 모집을 위한 그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금월 중에 마무리를 짓고 공모를 실시해서 신청 약국을 접수받은 다음에 그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약국이 있을까요? 저기 그 관련 그 약사회 통해서도요. 그 협조를 구하고 있고 안 그래도 내일 그 좀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 만약에 운영비가 안 돼서
하겠다는 약국이 없을 경우에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건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 운영을 위한 그 인건비 지금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최대한 그 저희 시민들이 그래도 야간 그 소아 청소년 병원을 이용해서 약을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소아병동도 물론이지만 일반 공공심야 약국도 안성에 최소한 우선은 한 곳은 생겨날 수 있도록 좀 인센티브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여기 소아 전담 병동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약국 이용하는 데는 23시까지는 불편은 아직 없는 거죠. 지금은 23시까지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지금 한 10시까지 하는 곳이 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 단체 쪽하고도 협조를 계속 구해 가지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신청 받고 하면 조만간에 또 어쨌든 결론은 나오겠네요. 아, 네.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의 뭐 3년 동안 뭐 보건소나 보건 체계가 완전히 코로나 대응 체계로 갔었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좀 거의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이. 네, 저기 그 코로나19 감염병도 이제 4군으로 내려온 지도 시일이 좀 지났고요. 하기 때문에 거의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안성병원이 코로나 저기 병원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좀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아, 네, 이 얘기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업무와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은 그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신규 병원을 오픈한 거와 같은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 그럼 어쨌든 공공병원인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제도적 방안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혹시 그런 거 검토를 하는 건가요? 그냥 안성병원을 알아서 운영을. 저희 시내에 소재한 그 공공병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경기도에 최대한 빨리 정상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행정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이 지금 필요한 건지 그런 게 좀 도출이 되면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 어쨌든 잘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종합병원으로서는 그 위상이 큰데 그런 방안이 좀 뭐가 나오면 공유를 해주시고 좀 홍보를 널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요. 만약에 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저희가 안성시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술 담배 하는 거 하여튼 뭐 신분증 위조해 가지고 네. 술 하고 하면 이거 자영업자 구제하는 거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절차가 지금 뭐 안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고요. 오늘 관련 부서 과장들하고 그러니까 시군 과장들하고 이 중앙 지침에 따른 회의가 14시에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이요? 예, 경기도 주관으로 잡혀져 있어서요. 거길 다녀오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었는데 그 전 뭐 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외면하고 그 하여튼 그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가혹한 처벌이에요. 뭐 2달, 3달 영업 정지하면 문 닫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이 신분증까지 유지해가지고 술 먹는데 그 처벌을 계속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하여튼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가 됐지만 그 전서부터도 보건소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은 피해 사례 같은 걸 개선해 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발빠르게 좀 진행해서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그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중앙 계획하고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예방 점검이라든가 지도 점검이 연중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혹시 1년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담당 팀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영숙입니다. 저희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저희 개학 전에 초중고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은 개학 전에 합동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체 같은 경우에 집단 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5월 달부터 8월까지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식중독 예방이라는 게 이제 어느 뭐 기한적으로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는 이제 한 번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무슨 지침 사항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갈 수가 있나요?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장 안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안 하고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은 저희가 월 1회씩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3월, 4월 되면 이제 식중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먹거리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저기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 있어서 이제 방출이 되고 나서 이제 식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급식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염이 됐는지 여부를 측정을 하는 것들을 혹시 안성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그럼?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히 바다가 있거나 이렇진 않아서 저희 이제 생물 이제 생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 없으세요? 아직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일정 조율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들 같은 경우는 조례도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시 자체에서도 이제 수거를 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런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한테 먹어야 되는 것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도 그렇고
그 후쿠시마 원전 방출 때문에 이렇게 식품 안전을 위해서 검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추진코자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에 검사를 해서 유출이 되질 않는데 그 어떤 시민들의 안전, 그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중앙이나 이런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그 시민들의 동요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중앙에서는 그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를 뭐 어떤 생선 어류라든가 이런 식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그 경기도의 남부에 하나가 있고 북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저희가 뭐 협의도 가능하겠지만 이 도하고 어느 정도 업무 협의를 해서 그 일정과 그 검사할 수 있는 그 양을 어느 정도 정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식품 검사해 드린다고 그렇게 안내가 나가시고 오염에 대해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뭐 정부에서 하는 거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부에서 안 한다면 이게 뭐 불안감을 조장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먹거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의료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실상 정부가 지금 공공의료원을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내 의료원이 몇 개죠? 7개죠? 경기도 내에는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6개인가요? 네. 이 6개 중에 2,000 의료원 빼고는 다 적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2년 동안 다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한 적자로 저희 안성병원도 올 10월 정도면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이 좀 들립니다. 저희가 뭐 경기도 의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안성 관내에 있는 의료원이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의 보건소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면서 이 대안으로 보건소와 지역 의료원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런 지금까지 방치를 2년 동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의료원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모순이 안 맞잖아요 사실상. 저희가 안성시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의료원이 저희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 돼요. 이제는 저희 안성 지금 의료원이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경기도 관할에 소갈에 의료원이다라고 해도 저희 안성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을 듣고 의료원에 그 목소리를 이제 좀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조금 해줘서 저희 의료원이 좀 안정적으로 조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과대학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거 관련해 아무런 준비 안 되고 있다가 뭐 정부에서 뭐 지역 의료원 비상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지금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앙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 의료원들에 대한 그동안의
그 노고도 있었고 지금 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라는 항목으로 그 국고보조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 기준은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가 그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 안성병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 간호사라든지 의료계가 다 전체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분들을 지금 사실상 방치를 하고 이분들이 지금 파업 현장에 주로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국회든 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안성시라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